자, 당신 자신을 위한 책에 관한 모든 이야기. 책 요셀프. 안녕하세요, 장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 선생입니다. 네, 공 선생님. 네. 그 영화 오펜하이머 보셨나요? 봤죠. 거기 보면은 그 일본에 네. 원폭을 투하한 후에 네. 그 이제 뭐 의원들이라든지 뭐 미국의 반응을 살짝 다룬 장면이 또 나오잖아요. 그 부분도 꽤나 저는 인상 깊었는데. 흑백 장면 말하는 네네네. 건가요? 네. 최근에 문건 하나가 공개됐습니다. 네. 실제로 원폭을 투하하고 이제 그에 대한 보고를 받는 문건이 네. 그 당시 현장 반응이 나타난 그 기록된 문건이 공개가 됐어요. 히로시마에 폭탄을 떨궜고 2km 일대가 초토화되었습니다라는 보고를 듣고 이렇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네. 킬로미터가 뭐임? 아. 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해서 정말 지금 생각해서 그때 기준으로도 참 웃픈 반응이긴 한데 참 미국이 아직까지도 뭐 인치, 파운드 이런 거 쓰잖아요. 맞아요. 온도도 그렇고. 그죠. 네. 전 세계가 다 똑같은 거 쓰고 있는데 자기네들만 맨날 그거 써가지고 예전에 나사에서도 문제가 많았고 막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모두가 외치고 있는 것들을 거부하고 자기만의 것들을 이렇게 고수한다는 거. 오늘 그런 미국 같은 친구가 나오는 소설을 소개해드리려고. 미국 같은 친구. 네. 모두가 어떤 하나의 이야기만 하고 있을 때, 나는 다른 가치를 찾아서 떠날 거야. 나는 별 상관없는 것 같긴 한데. 그죠? 그래도 네, 흉내는 낼 수 있죠. 네, 그렇죠. 어쨌든 미국 같은 갈매기의 이야기를 오늘 다룬 소설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이 얘기 하려고 오펜하이머 네.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저번에는 일본 어쩌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뭐 비슷합니다. 네, 그렇죠. 네, 비슷해요. 그리고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소설의 주인공 이름도 조나단이라고 또 네, 그렇죠. 미국에서 많은 성씨를 쓰고 있는 그럼요. 그런 이름이잖아요. 굉장히 미국스러운 이름도 가지고 있고. 맞아요. 네. 실제로 미국 소설인가요? 네. 그죠? 네. 조너던 리빙스턴 시걸. 네. 되게 미국스럽죠, 이름이? 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인공 조나단은 굉장히 나는 좀 다른 가치를 꿈꾼다라는 그런 목표지향적 삶으로 전 세계에 굉장히 유명해진 갈매기죠. 아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갈매기가 아닐까. 그럴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 들고 왔습니다. 앞에 보이시죠? 네. 네. 저 책 진짜 이뻐요. 책 안에 네. 그 갈매기 사진들이랑 화보집 같은 게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실제 갈매기 사진? 네. 그게 한 30페이지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안 그래도 책도 짧은데 그래서 더욱더 읽기 쉽고 재밌는 소설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요? 네. 그 오늘 쉽지 않은 내용 오늘 저희들과 함께 탐구해 봅시다. 기대되네요. 자, 1970년 작품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한 6천만 부 이상이 판매됐다고 해요. 미국에 가장 많이 팔린 소설 하면 원래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게 이제 가장 많이 팔린 소설이었는데 이 갈매기의 꿈이 그걸 뛰어넘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네. 자, 리차드 바크라는 사람이 작가인데요. 이분이 이제 어린 왕자 작가랑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비행기 조종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린 왕자도 이 비행기에 관한 얘기가 안에 많이 나오잖아요. 되게 자유로움을 꿈꾸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인공이 비행사 아닌가요? 그니까요. 그죠. 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자유를 노래하고 약간 그런 소설인데 비행기 몰다 보면 다 그렇게 되나 봐. 뭔가 비행이라는 행위가 뭔가 그런 걸 생각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그렇죠. 비행이라는 게 좀 자유로워 보이잖아요. 어디에도 맞아요. 뭔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늘을 나는 느낌이. 비행 청소년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공군에 입대해서 이 양반이 비행기 조종사가 됐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상업 비행 조종을 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뭐 3,000시간 이상의 비행 기록을 세우기도 했답니다. 네, 그러다가 요게 이제 데뷔작이에요, 또. 그래요. 사람들 데뷔작 이렇게 다 히트가 치고 난리 나는 게 많을까, 그지? 그니까요. 뭔가 초심자의 행운 이런 게 있나 봐요. 우리도 데뷔작을 한번 잘 써보고 싶은데. 저희 데뷔작이 제일 잘 됐잖아요. 그죠? 모순. 네.
항상 나오는. 그렇네. 네. 그걸 넘는 게 없네 아직도. 맞아요. 참 작가들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되게 떡상에서 이 흥행한 소설 이후로 맞아요. 자꾸 이제 거기에 이제 막아 껴가지고 그걸 뛰어넘으려고 자꾸 노력하다가 망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는데 우리도 저도 좀 그렇지 않나. 그러세요? 예. 어디에서 도대체? 앞으로 그럴 것 같아요. 네. 요즘 좀 네. 뜸해가지고 우리 네. 그 성장폭이 맞아요. 하지만 네, 열심히 합시다. 네. 그렇게 해서 자 18곳의 출판사로부터 출간을 거절당합니다. 이 소설이 말하는 거죠? 네, 네. 이 갈매기의 꿈이 거절을 18곳이나 해버렸대요. 그런데 이 책이 이제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일어난 68혁명 이후에 네. 이제 히피 문화라는 게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젊은 세대들이 이 책을 막 손으로 베껴가지고 자기들끼리 돌려볼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이 그래요. 히피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제 정식 출간이 됐다고 합니다. 이 히피들이 이런 걸 왜 좋아했느냐, 이 소설을 왜 좋아했을까? 그러게요. 먼저 68 혁명을 좀 알아야겠죠, 우리가. 네? 네. 오늘도 역사 아닌가요? 정말 짧게만. 짧게만. 짧게. 예, 네. 배경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68혁명이 뭐냐? 1968년에 일어났던 우리한테는 되게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이름의 혁명이죠. 그러게 68년? 네, 그때 일어났던 뭐 범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어느 특정 일에 일어났던 혁명 이런 게 아니고 그 당시 시대상 자체가 이제 혁명과 어떻게 보면 좀 반정부적인 운동이 많이 일어나던 때라고 해요. 네, 그때 이제 주된 이유가 뭐였냐? 네. 이제 기성세대와 신세대 갈등이 굉장히 심화됐다고 합니다. 기성세대는 1, 2차 대전을 거치고 이제 대공황까지도 이겨낸 우리나라로 치면 진짜 무슨 월남전 다녀오시고 6.25 겪으신 이제 할아버지들과의 뭐 우리 나라가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지켰는데 뭐 젊은 놈들이 어쩌네 이런 갈등이 간혹 있잖아요. 그것에 엄청 심화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전쟁들을 겪고 나서 베이비붐이 한번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좀 살만 하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세대들이 주가 된 갈등이 이제 이런 갈등의 주축이었던 건데 베이비붐 세대다 보니까 이 인구가 확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 인프라도 굉장히 부족했고 네. 대학에서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도 이제 질보다는 양에 입각한 그런 교육들이 팽배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받는 서비스와 내가 받는 교육의 질이 또 내려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항의 뭐 이런 것들이 주가 됐던 그런 거고 유럽의 경기 침체도 한몫했다고 합니다. 네. 2차 대전 이후에 마샬 플랜이라는 게 있었죠. 미국에 조지 마샬이 이 사회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 자유진영이 힘을 합쳐야 한다 해서 유럽에 지원을 막 아낌없이 해줬어요. 근데 대공황 거치고 우리도 좀 힘들어 이제. 그게 이제 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의존하던 유럽 몇몇 국가들이 점점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뭐 유럽이 요 뭉탱이로 묶여 있다 보니까 얘네 한두 군데가 조금 마장나기 시작하면 다들 영향이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이제 흑인 민권 운동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해요. 네. 이름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알죠. 네, 요 분이 이제 뭐 드림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요 분이 주축으로 흑인 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또 암살을 당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갈등이 심화되기도 하고 네. 프랑스에서는 이제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이 앙가주망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앙가주망이 뭐냐면은 네. 인게이지먼트를 프랑스식으로 말하면 앙가주망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얘기는 지식인들이 더욱더 참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재창하고 아는 놈들이 좀 민중을 위해서 계몽하는 데 힘쓰자. 우리 예전에 그 조지 오웰 씨 얘기할 때 동물농장이요. 네. 스페인 내전에 참전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이 비슷한 이야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이 사상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회를 바꾸는데 힘써야 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사람도 참전을 했다고 했고 뭐 시대는 다릅니다만 그것처럼 이런 참여운동이 좀 본격화되면서 네. 사회운동이 확산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정점을 찍은 게 네. 미국이 이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 애들
저런 저기 뭐냐 전쟁터에 저 내보내가지고 죽게 하지 말고 이제 제발 좀 돌려보내라. 싸움 좀 그만해라. 이렇게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네. 이게 이제 갈등 심화의 정점이 되어서 네, 폭발적으로 이 확산이 되게 됩니다. 이 히피 문화라는 게 우리한테도 좀 익숙하긴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에 이제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고 미국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영국에서 넘어오는 그런 문화들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문화가 되게 많았어요. 비틀즈의 노래라든지 뭐 롤링스톤즈 막 그래서 여기에 대항해가지고 그때 생긴 게 지금 우리 들어보면 알 거예요. 우드스탁 페스티벌 아세요? 들어본 것 같아요. 그 미국의 락 페스티벌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 우드스탁이라는 술집 되게 많았는데 가면 항상 외국 애들 되게 많고. 아 그것까지 몰라요. 네, 그게 이제 다 이때 생긴 그런 문화의 영향이었는데 어쨌든 이런 히피들이 결국에 추구하는 거는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좀 더 정신적 가치에 무게를 두고 인간성을 중시하고 물질 문명을 부정한다. 라는 이런 사상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읽혔던 소설이다 보니까 소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자유에 이제 좀 치중한 내용이겠구나라는 게 짐작이 되시죠. 자유와 평화? 네, 사랑하고 뭐 이런 것들. 반정부주의자들인가요? 어떻게 보면 히피라는 사람들이? 그렇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네네네. 정부를 좀 신뢰하지 못하는 단체들이 히피였던 거고. 네, 그렇죠. 그들을 중심으로 이 책을 많이 읽게 돼서 유명해졌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아요. 그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이 사람들이 뭐 자기들끼리 돌려보고 막 출간이 정식으로 안 됐으니까 필사해서 뭐 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널리 알려져서 인기를 끄는 소설이 되게 되었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이게 금서로 지정됩니다. 왜죠? 뭐 정부적 차원에서 금서는 아니고. 그래요? 네. 개신교 측에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걸 사탄의 책이라고 막 비난을 했어요. 사탄이 쓴 소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한번 항의가 좀 거세게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90년대 초에, 저 학교 다닐 때도 들어봤었던 것 같은데, 90년대 초에 이제 이 갈매기의 꿈을 가지고 뭐 독후감을 쓰거나, 뭐 이렇게 하는 청소년 추천 도서로 선정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죠. 느낌표 이런 거 하기 전에 이제, 갈매기의 꿈 하고 뭐 또 다른 몇몇 책들이 선정이 돼서 학교에서 뭐 방학 숙제로 내주기도 하고. 맞아요. 그맘때쯤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몰랐지만.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때도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 조금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 양반들이 이제 교과부에다가 계속 항의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기로는 사탄의 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했다는데 다행히 우리나라의 교과부가 완전히 쌩까버려서 기독교적인 얘기가 좀 들어가 있나 봐요? 기독교를 상징하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누가 봐도 읽다 보면 누가 봐도 이거 예수님 이야기구나라고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은데 그래요? 네. 근데 결국에는 그것들이 약간 꼬고 약간 변형했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에서의 말하는 그런 사랑과 자유랑은 조금 다른 쪽으로 얘기가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렇게 치부가 되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여담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막 항의하고 반대했다 그랬다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반대했던 단체가 그 레이디 가가 내한할 때도 똑같이 반대했대요. 뭐 왜요? 사탄의 음악이다. 그래요? 되게 사이키델릭하고 행위예술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레이디 가가도 뭐 반대하고 모두 반대하고 그냥 뭐 아무 때나 막 반대하던 양반들이었던 거예요, 사실. 반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구나. 반대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그런 조금만 아닌 것 같으면 막 그러고 그런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네. 반대하면 옛날 무한도전에 그 정영돈 씨가 했던 아닌데 자꾸 그게 생각이 나. 이 사람들도 뭐만 하면 아닌데 했던 게 아닌데 이거 사탄 소설인데 그래 사탄 소설이야 이러면 아닌데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좋은 생각이네요. 이때 만들어진 소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럼 왜 금소로 지정되고 왜 인기를 끌었을까? 그러니까요. 왜 그랬죠? 그걸 이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봅시다. 네, 좋습니다. 일단 저는 이 책이 왜 좋은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간만에 좀
독서 활동을 좀 제대로 해본 듯한 그래요? 네,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 책이었는데 이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그런 느낌이 들게 하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책이 총 3챕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1, 2, 3부로 돼 있는데 이게 소설의 전체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한 챕터씩만 뜯어서 봐도 네. 되게 다각화해서 이 챕터를 분석할 수 있겠더라고요. 1챕터 같은 경우에는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책 하면은 굉장히 많이 알려진 문구 있잖아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이걸 좀 주제로 한 챕터인데 네. 이걸 보고 그냥 역시 높이 날아야 멀리 볼 수 있겠구나. 우리가 뭐 먹이를 찾아서 그냥 사는 게 다가 아니고 비행을 추구하는 그런 고귀한 삶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엘리트주의에 대한 생각? 그런 생각도 좀 들게 하더라고요. 엘리트주의? 네. 일부에서 하는 얘기가 결국에는 이 조나단이라는 친구가 다른 갈매기들은 다 먹이를 찾기 위해서 비행하는 거고 비행이라는 것은 그냥 생존의 수단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나는 이 비행 자체가 너무 즐거워서 이 비행을 좀 더 연습해보고 싶고 그러다가 뭐 다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결국에는 어떠한 경지에 다다르게 되거든요. 네. 뭐 시속 뭐 200마일을 돌파한다든지 뭐 여기서는 킬로미터라고 나오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킬로미터라고 나오네요. 원서에는 마일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막 320km 시속 뭐 이렇게 말이 안 되죠 갈매기가. 근데 그걸 돌파를 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희열감을 느끼는데 이런 걸 보면은 어떠한 꿈을 향해서 좌절하지 않고 뭐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뤄낸 성과에 관한 그런 보람찬 이야기 라고 우리가 주제를 그냥 짚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게 첫 번째 챕터의 얘기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럼 나머지 갈매기들은 무엇인가? 걔들의 삶은 가치가 없는 것인가? 먹이를 위해서 비행할 수 있지 왜?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챕터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모든 챕터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결국 해석이나 작가가 이야기하는 주제는 이거지만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좀 잘 마련되어 있다? 저는 이게 뭐 의도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네. 다른 책들에 비해서 좀 더 그런 다각화할 수 있는 여지가 네.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또 잘못하면은 네. 그래서 결국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데 뭐 이렇게 주제의식이 난립해 있어 라는 작품이 간혹 있잖아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너무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다 보면은 읽는 우리가 가끔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이 책은 좀 그런 게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뭐 다회차에 읽어서 그런 걸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읽기에 좋았다라고 느꼈고 기독교에서도 금서로 지정할 만큼 약간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가 녹아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보시다 보면 불교적인 사상도 굉장히 잘 녹아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좀 배척한 것 같아. 다른 종교가 섞여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네. 그 당시 뭐 미국 사회가 사실 기독교의 영향을 거의 뭐 중세보다는 덜하겠지만 거의 기독교에 지배받는 사회 아닙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죠. 그런 곳에서 뭐 불교의 윤회 사상을 좀 접목시킨다든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 약간 해탈이나 그런 쪽으로 뭐 등장인물들이 대화를 나눈다든지 이 선불교적인 그런 사상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했고 네. 그 당시에 이 책을 쓰면서 참 어려운 결정을 한 것 같다. 그리고 굉장히 좀 대담한 시도를 한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저는 이런 것들이 이 책의 좀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내용을 한번 이제 들어봅시다. 네. 자, 1부 조나단 리빙스턴은 하늘 나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갈매기입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네, 다른 갈매기들은 아니 비행은 생존의 수단이고 너는 왜 그걸 왜 비행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고 막 그러냐. 삶에 하등 도움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리빙스턴은 쌩까고 자기 비행 연습을 열심히 해요. 뭐 갖가지 기술을 터득하게 됩니다. 뭐 엄청나게 빠르게 급하강하는 기술이라든지 그러다가
자기의 한계 속도를 넘지 못해서 어느 날 정신적으로 괴로워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연습과 네.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결국 네.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날개를 끝만 이렇게 펼쳐가지고 네. 뭔가 미사일처럼 네. 몸을 만들어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연습을 하는데 어느 날 자기도 주체 못하는 속도에 이제 다다르게 된 거예요. 너무 빠른 속도로. 네. 그랬는데 앞에 보니까 자기 갈매기들 친구 무리가 있어. 네. 오, 이게 제어가 안 돼. 이대로라면 쟤들하고 부닥쳐가지고 진짜 크게 사고가 날 것 같아. 아, 눈 딱 감고 막 이러고 있는데 다행히 아무 사고 없이 잘 이렇게 휙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나단은 기뻐하죠. 야, 해냈다. 네. 그리고 또 뭔가 의기양양해서 이제 조나단이 살고 있는 갈매기 마을로 네. 돌아오게 돼요. 하지만 욕 먹는구나. 그렇죠. 갈매기들 그 대빵한테 네.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공선생 읽어주시죠. 조나단 리빙스턴. 아하. 어느 날인가 그대는 무책임한 행동은 보상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이다. 네. 삶은 미지의 것이며 또한 알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먹기 위해 이 세상에 던져졌으며 가능한 한 오래 생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만을 알 뿐이다. 네, 이렇게 조나단은 뭔가 칭찬받을 줄 알고 무리에게 돌아왔는데 쿠사리를 먹는 거야. 쿠사리요? 네. 근데 네. 그래서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네. 무책임이라뇨. 나의 형제들이여. 삶의 의미와 더 차원 높은 목적을 추구하고 따르는 자보다 더 책임 있는 갈매기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물고기 대가리나 찾아다녔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삶의 이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배우고 발견하고 자유로워지는 것. 저에게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발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장로 갈매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관계는 이제 깨어졌다. 네, 이렇게 조나단은 팽당하네요. 그렇죠. 추방을 당하게 돼요. 아니 비에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추방당하는 거예요? 네. 하긴 무리해서 좀 어긋난 행동을 하면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있는 걸 떠나서 네. 뭐 있는 정도가 아니고 모두가 조나단 리빙스턴을 그렇게 항상 좀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부모님마저. 평소에도 그렇게 했구나. 비행 네. 연습할 때마다 사람들이. 네. 엄마 아빠도 그렇게 해서 네가 뭐가 된다고 그러니 하지 마라. 엄마 먹이를 먹는 거 외에도 더 즐거운 삶이 있다는 걸 난 깨우치고 싶어요. 이렇게 또 평소에 또 부모님과도 갈등이 있었고 아니 그래도 걔 중에 한두 마리쯤은 네. 뭐 비슷한 생각을 가졌거나 아니면 네. 조나단 편을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장로의 형제 관계는 이제 깨졌다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갈매기가 등을 돌리고 외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나단은 이제 네. 외딴 절벽이라는 곳으로 네. 추방을 당해요. 처음엔 개 같겠죠. 아 그렇죠. 유배에 당한 거니까. 개 짠하죠. 네. 근데 뭐 고독하고 외롭긴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 없는 데서 이제 더 평화롭고 자유롭게 연습을 하게 됐다는 사실이 얘는 약간 기쁘기도 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비행술도 더 연습하게 되고 뭔가 먹이 경쟁도 없잖아. 그러니까 더 밥도 잘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도 좋아지고 더 세지고 네.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네. 보통에 알려진 뭐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아니겠지만 보통 알려진 갈매기의 꿈이 여기까지예요. 원래.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이런 정판본이 아니고 네. 어디 약간 이렇게 실려 있는 거, 네. 뭐 혹은 모음집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데 항상 일부만 번역돼서 올라와 있더라고. 오 그래요. 신기하네 그거는. 그래서 네. 대부분 사람들이 이 내용을 많이 기억하고 있고 네. 뭔가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이제 논술 주제를 쓸 때도 이 내용 가지고 많이 써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갈매기의 꿈은 여기까지였다. 많이 알려진 내용이 그렇죠. 이 정도의 내용이다. 네. 네이버 같은 데다가 네. 갈매기의 꿈 독후감 뭐 저기 이런 거 그 뭐지 느낀 점 이런 거 치잖아요. 그럼
이것만 계속 나올걸요? 아, 그래요? 네. 2부부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건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2부부터가 좀 더 여러분에게 신선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당연히 네. 뒤에 가서 계속 나오겠지만 네네네. 이 나는 행위가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만 읽고 뭔가 그거 있잖아요. 장인 집단. 되게 뭔가 하나를 좀 몰두해서 네. 파고 그걸 연습하고 해가지고 어느 좀 경지를 이룬 약간 생활의 달인에 나오시는 분들 같은 거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부 시작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아, 진짜요? 네. 근데 어쨌든 여기서 항상 얘기하는 거 그거잖아요. 뭐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자신만의 뭔가 꿈을 관철하다 보면은 그것들을 뭐 돌려받을 날이 보상받을 날이 올 것이다. 저도 이게 나는 행위 자체를 네. 뭔가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막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뭐 직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다. 네. 그냥 네 할 것만 하고 알아 하지만 되게 더 열심히 하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냥 월급 루팡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렇게 그냥 단순히 일에 대한 얘기일까 했는데 그거보단 조금 차원이 높을 것 같은 일 것 같아서 네. 뒤에 얘기가 되게 궁금하네요. 그렇죠. 네. 주제의식이 약간 그런 거라고 했을 때 네. 그럼 나머지 갈매기들의 삶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조나단에 비해서 네. 좀 더 가치 있지 못한 약간 저렴한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삶으로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물론 얘를 추방하고 이런 것도 약간 좀 바보 같은 거긴 한데 아니 그렇다고 해서 먹이를 찾기 위해서 뭐 다들 뭐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살고 있는 건데 그것 또한 인생의 목표인 사람이 있을 텐데 이게 뭐 잘못된 걸까? 이걸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은 걸까? 작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전 책을 안 읽어봐서 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조나단이 더 뛰어나고 나머지 사람들은 별로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표현들이 있나요? 소설에? 아니요. 근데 왜 그런 거 생각을 하세요? 그럼 안 돼요? 뭐 주제의식이 혹은 네. 뭐 높게 나는 뭐 새가 뭐 멀리 본다? 뭐 이런 거라고 한들 네네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갈매기들을 안 좋게 표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나 봅니다. 뭐야? 난 또 그런 표현이 있어서 그런 거같 조나단은 위대했고 네. 좋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한계를 뚫지 못하고 미개했다. 네, 미개했거나 자기만의 벽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었다면 굳이 그런 것 같진 않는데라고 하겠지만 뭐 조나단이 주인공이니까요. 네. 근데 봐요. 이런 주인공들이 뭐 물론 모든 작품엔 주인공들이 있습니다만 네. 언제나 주인공들의 영웅적인 행보나 뭐 희생 정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부각이 되고 그럴 때 항상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보거든요. 왜냐면은 얼마 전에 네. 뭐에 어떤 분이 어디 나와서 한 얘기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우리나라도 약간 그 소방관, 뭐 군인 이런 분들의 영웅담을 좀 많이 이렇게 홍보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너무 안타깝다고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꼭 우리 정훈교육 때 들어봤죠. 이거 뭐야 폭탄 안고 탱크로 뛰어든 거 그리고 위험하니 내가 간다 막 이런 표현. 그런 사람들을 항상 영웅시에서 우리가 비디오로 보고 막 그러잖아요. 네. 소방관들도 어디 들어가서 누굴 구하고 목숨을 잃으신 분들이 항상 좀 이렇게 많이 추대가 되고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 군대나 전쟁 같은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각자가 자기 할 일을 놓치지 않고 하는 네. 건데 그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은 혹은 알려지지 않은 좀 영웅적 뭐 엄청 큰 게 아니더라도 뭐 선 하나가 잘못돼서 이걸 연결했는데 그 선이 되게 중요한 통신선이었다. 뭐 이런 일화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문화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어찌됐건 영웅적으로 추대를 받으려면 적어도 폭탄을 몸에 들고 뭐 탱크로 뛰어든다든지 수류탄이 이렇게 날라오면은 저기 하이바로 이렇게 덮고 이게 몸을 덮는다든지 이런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가지고 중요한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선뜻 나서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뭐 응급 환자나 불났을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 한 명을 지목해서 저기요 당신 네.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가장 중요한 그 단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집단 속에서 이걸 보고 있다 보면은 그런 부담, 내가 나선다는 부담감이 되게 커가지고 사람들이 얼어붙게 된다. 근데 저는 그런 얘기로 이게 비슷하게 보였거든요. 물론 얘가 나머지 갈매기들은 쓰레기다라고 하지 않았지만 뭔가 어쨌든 주제의식을 생각하다 보면 네. 조나단의 그런 행보 그리고 몸을 갈아 넣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피나는 연습들만이 인생에 있어서 가치 좀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가치를 게? 발견하는데 좋은 것이다라고 주제를 우리가 느낀다면 그럼 그거를 하지 못하는 나머지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긴 했어요. 그래요. 네. 우리 이런 얘기 한번 저번에도 한 적 있지 않나요? 그런가요? 네. 근데 너무 꽈서 생각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네. 아 진짜? 네. 아 물론 뭐 아까 군대를 예로 들었지만 네. 저도 동감합니다. 그 지적에 되게 공감하는 게 당연히 사병 한 명 한 명이 제일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들이 영웅인 건 맞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고 출근을 해서 뭐 종을 닦고 이런 얘기보다는 확실히 뭔가 사건이 있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야기니까. 네. 뭐 어쩔 수 없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너 왜 이렇게 영웅적인 얘기만 가져와? 일반 사병들은 그럼 뭐 필요 없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좀 너무 꽈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아 제가 그렇게 생각했나요? 그러니까 뭐 극단적인 예시였지만 네. 뭐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죠. 뭐. 장채님의 의견은 그런 거죠. 네. 뭐 조나단도 위대한 일을 했지만 나머지 갈매기들도 자신의 삶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거는 너무 공감하죠. 조나단만 가치 있게 보지 말자. 그렇죠. 좀 생각을 확장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였는데. 그럴 수 있죠. 네, 너무 조나단을 까는 것처럼 들렸나 봐요. 네, 조나단은 또 노력했잖아요. 그럼요. 네, 노력한 사람들이 좀 대우받아야죠. 아유,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내가 조나단한테 약간 자격지심이 있나 봐. 자주 얘기했지만 살면서 뭔가 피나는 노력. 맞아요. 그리고 저번에 세이노 가르침 때도 우리가 크게 한번 호되게 혼났지만 이 피나는 노력이라는 걸 한번 피보다 진하게 살아본 적이 있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세이노의 가르침 요거 다룬 지 벌써 한 2달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 이후로 내 삶이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요. 아니요, 근데 장채님 의견처럼 그런 삶도 충분히 의미 있는 거죠. 네. 네. 그 세이노의 가르침을 뭐 다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네네네. 뭐 거기에서도 전제는 부자가 되고 싶다면을 그렇죠. 전제했잖아요. 그렇죠. 뭐, 모든 것들이 네, 삶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이런 삶도 뭐 나쁜 삶은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도 너무 네. 감사합니다. 자, 나쁜 삶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네. 2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요, 조나단은? 2부는 좀 짧아요. 네. 짧으니까 그냥 휙 지나가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부, 2부 계속 얘기하니까 좀 헷갈리겠다. 네. 조나단 갈매기의 꿈 2부까지 얘기하고 저희 영상의 1부 머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게 헷갈릴 수 있겠네요. 네. 네. 계속 3부, 4부, 2부, 2부 이러고 있으니까. 네. 자, 갑니다. 그렇게 조나단은 혼자 연습을 하다가 네. 어느 날 이제 계속 실력이 늘겠죠. 그렇게 엄청 빠르게 개 멋있게 날아다니고 있는 조나단에게 2마리의 정체 모를 갈매기가 찾아옵니다. 진짜요? 네. 약간 몸이 빛나는 것 같이도 보여요, 애들은. 근데 조나단이 엄청 세게 날고 있는데 애들이 딱 와가지고 똑같이 편대를 이뤄서 자기를 따라오는 거야. 어이가 없죠. 네. 뭐야? 내가 이렇게까지 연습해서 개쩔게 날고 있는데 나랑 똑같이 난다고? 그래서 얘들을 테스트해 봅니다. 뭐 급파 강도 해보고 갑자기 푸르 해가지고 딱 급브레이크도 밟아보고. 네. 근데 얘네가 자기보다 잘하는 것 같은 거야. 오.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나단한테 너 비행 꽤 잘한다 쩐다 하고서 너 우리 있는 데로 가자 해가지고 얘를 이세카이로 데려갑니다. 이세카이. 예. 네. 이세계로 데려가요. 이세계. 예. 작중에서는 이제 천국이라고 갈매기들의 천국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그래요? 네.
갔더니 네. 와 너무 좋은 거야. 뭔가 뭐가 좋아요? 비행하기도 더 수월하고 뭔가 약간 지구랑 물리 법칙이 좀 다른가 봐요. 뭐 더 잘 날아다니게 되고 저항이 좀 적거나 뭐 그런가? 뭔가 부스터도 막 생기고 오, 그랬는데 네. 그 와중에서도 얘는 그래도 여기서도 내 육체의 한계가 느껴지는구나. 그래서 약간 이내에 실망을 하게 돼요. 그래요. 엄청 되게 뭔가 발전지향적인 그러니까. 갈매기네요. 네. 진짜 앞만 보고 막 위에 어떻게 보면 혈안이 돼 있는 그런 애 같아. 성장하고 싶고 그런 느낌. 그런 그에게 이제 그 천국의 갈매기들 중에서 이제 앞으로 스승이 되는 설리반이라는 갈매기가 나타나게 돼요. 설리반. 네, 이름 많이 들어봤죠. 뭔가 익숙하긴 한데요. 그 헬렌 켈러 선생님. 네. 그 사람 이름이 설리반이잖아요. 아마 그걸 좀 그냥 갖다 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어쨌든 이 양반이 또 다른 경지의 비행수를 조나단에게 또 가르쳐줍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얘가 더욱더 발전하게 돼요. 아니 발전할 게 뭐가 있지 비행술에서? 그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한 570km? 뭐 속도에, 막 이렇게 됐겠지. 속도의 한계를 계속 깨는 거죠? 네. 나중엔 더 발전하는 것도 나오니까 놀라지 마요. 네. 자, 이때 이제 설리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읽어주시죠. 우리는 지금 이 생에서 어떤 배움을 얻는가에 따라 우리의 다음 생을 선택한다는 것이지. 아무런 배움도 얻지 않는다면 그 다음 생 역시 똑같은 것일 수밖에 없어. 똑같은 한계, 극복해야 할 똑같은 점들로 고통받는. 하지만 조나단, 넌 한 번의 생 동안 너무 많은 배움을 얻었기 때문에 이곳까지 이르는데 수천의 생을 거치지 않아도 되었어. 이 말 이게 아까 말한 윤회 사상 같다는 건가요? 육도 윤회 사상을 아주 그냥 제대로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조나단이 이 새로운 경지에 뭔가 다다를 것을 또 암시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앞으로 풀려 나가겠구나라는 것들을 또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그 천국에 있는 갈매기들 중에서도 또 대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천국의 대빵. 네, 천대. 네. 천빵. 그죠. 그 갈매기 이름이 이제 치양이에요, 치양. 치양. 네, 다른 번역본에는 챙이라고 써 있는데. 갑자기 약간 인종이 아니죠. 조종인가요? 갈종. 조종이 바뀌네요. 네, 뭔가 약간 저 중국 갈매기 같은 느낌인데 얘한테 이제 조나단이 또 가르침을 청하고 치양도 조나단의 재능과 열정을 높이 사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갈매기가 야, 단순한 비행 기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갈매기라는 존재와 육신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조나단이 그의 가르침을 듣고 순간이동을 배워요. 그리고 다른 행성으로 막 갔다 옵니다. 행성까지도? 네. 행성 간의 이동이 진짜 행성 간의 이동을 했다고 뭐 확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거기에는 뭐 태양의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별이 떠 있는 곳이었다. 이런 구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명히 우리 은하계는 아닐 거고 다른 데 왔다 갔다. 갈매기가 무슨 개쩔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아온 조나단이 이제 모두의 축하와 존경을 받게 됩니다. 야, 천국에서? 네. 와, 쟤 순간이동까지 하네. 와, 개쩐다 해가지고 여기서 인정받네요. 네.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게 되고 이제 치양이라는 그 영감은 이제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언제나 자유를 찾아서 열심히 해라. 갑자기 사랑을 얘기해요? 네,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빛이 되어서 이렇게 사라져요. 그리고 조나단은 그날 이후로 갑자기 그 자기가 추방당한 그 동네가 생각이 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추방당하던 그날에 이 치양 같은 아주 좀 뭐라 해야 될까 멋진 스승이 있었다면 나는 이렇게 추방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더욱더 많은 것들을 그 사회 속에서도 배울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생겨서 나 이제 돌아갈래 라고 말합니다. 이제 설리반은 그걸 또 말려요. 야, 가서 뭐하냐. 그쵸.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쵸.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걔들은 뭘 잘 모르는 애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용이 나오네요. 그러게요. 뭐 모르긴 하잖아요. 네. 뭐 저도 모르는 새끼들이야. 이렇게 그런 표현은 아니겠죠. 정말 그냥 단순한 모른다. 나 그 왠지 그럴 것 같은데. 야, 그 새끼들이 뭘 한다고 뭘 가냐. 약간. 하지만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있던 그 갈매기 무리 그 세상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돌아가면.
그래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가 2부고 여기까지가 우리 영상의 2부입니다. 영상 1부. 1부입니다. 봐요, 내가 헷갈릴 거라 했죠? 혼자 헷갈린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맞아요. 근데 말하는 사람이 더 헷갈려요. 그럼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돌아간다라는 의미도 이제 예수님이 네. 다시 내려오는 그런 걸 내용.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다르타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 네. 세상을 미륵불이 다시 한번 구원하기 위해 나타날 거라는 이제 미륵부처 사상이 또 그 불교 종파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런 것들을 또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정론인가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더라. 네, 카더라예요. 이거는. 나는 여기까지 읽어도 뭔 말인지 몰랐거든. 뭘 돌아가? 왜? 아씨. 아니 개쩌는 비행 그거 경지 이르렀는데 네. 그만큼 하는 애들이 또 있어? 근데 좀 궁금한 게 네. 예수가 엄청난 배움을 받고 다시 돌아오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진 않은데 왜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이 거지? 사람들을 위해서 네. 하늘에 있다가 원래 하나님하고 계시다가 그런 내용이 좀 인간을 위해서 이제 내려왔다. 요게 이제 그 예수님의 그거잖아요.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이 뭘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네. 그런 거를 암시한다. 뭐 약간의 유사성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 1부입니다. 좋습니다. 재밌는데요? 재밌어요. 조나단 어떻게 되죠?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번 예상해 보세요. 조나단은 뭔가 좀 실망할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서. 왜? 그냥 뭔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자기 동네 마을 사람들이 사람들이 아니죠. 갈매기들이 알고 네. 있는 것들에 좀 괴리를 느끼면서 네. 약간 좀 실망을 하고 뭔가 좀 떠나지 않을까. 또 다시. 네. 이런 애들은 어디 한 곳에 정착을 못해요. 그래요. 성장 지향적이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배우려고 할 건데 뭐 혼자 수련을 하든 또 스승을 찾든 할 거라는 추측. 좋네요. 읽어보셨다면서요. 기억이 안 나요. 아까 얘기했듯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추천도서니까 네. 그냥 조나단 갈매기라는 그 명사로만 알지 내용 자체는 다 까먹었죠. 그리고 체리필터 노래도 있잖아요. 갈매기 조나단이라고. 그래요? 네. 몰라요.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었던 노래인데. 들어보시죠, 여러분. 네. 체리피터의 네. 갈매기 조나단. 그리고 네. 서울에 갈매기 조나단이라는 갈매기집도 있어요. 갈매기살? 네, 갈매기살 파는 데 있어요. 갈매기살 맛있겠네. 네. 갈매기살 맛있겠다. 계속 얘기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배고프다. 하지만 갈매기살보다는 네. 저는 닭도리탕을 먹고 싶어요. 닭도리탕 비슷하네요. 그죠? 새. 날개 있고. 그죠? 네. 백숙도. 갈매기 백숙. 조나단. 아니야. 열심히 비행 연습해서 했는데 미안해. 갈매기 백숙이 돼버렸어. 미안해. 네. 하지만 여러분 조나단에게 미안할 필요 없습니다. 네. 누이닭 할미펍에 가면 닭으로 아주 맛있는 닭도리탕도 해주시고요. 네. 백숙도 끓여주세요. 언제 가죠? 처음에 안 될 것 아직 같아요. 안 갔다 왔어요? 네. 그래요? 네. 같이 가자 했잖아요. 저희 백숙 먹자 했잖아요. 저희 촬영도 너무 오랜만이라서. 맞아요. 네, 그래서 사람 이름도 까먹겠어요 지금. 자, 그래요. 인천 연수동에 누이닭 할미펍이라는 아주 맛있는 밥집 겸 술집이 있습니다. 네. 저는 몰랐는데 요번에 다시 알았는데 누이닭이 단순히 누나가 해주는 닭이 아니고 누룽지 이불을 덮은 닭이더라고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좀 잘못 알고 있었네. 누룽지 이불을 덮어요 닭이? 누룽지 백숙이 있거든 맛있겠다. 메뉴에. 네. 그게 약간 메인인가 봐요? 맞아요. 뭐 아직 조금 남긴 했지만 뭐 또 이제 눈 깜짝할 새 뭐 초복 말복 다 오지 않겠습니까? 그쵸. 네. 이거 영상 올라가면 4월 말이고 뭐 2달만 지나면 복날 오네. 야, 금방 오는군요. 네, 복날 되면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 발 디딜 곳도 없습니다. 거기 복날 되기 전에 한번 네. 꼭 맛 보고 오시고 복날에 또 예약하시면은 또 네. 얼굴 좀 이렇게 익혀놓은 단골이라면은 자리 빼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이닭 할미펍에서 네. 복날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렇게 1부를 저희 1부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부에는요, 네. 나머지 이제 3부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고, 네. 이게 약간 이제 슬슬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다라는 뉘앙스가 2부에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 정점이 이제 3부에 드러나게 되고요.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랄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네. 이 소설이 70년에 나왔다 했잖아요. 네. 그런데 2014년에 내용이 추가돼서 다시 발매됐어요. 개정판. 그렇죠. 이 리처드 바크가 까먹고 있던 4부를 추가해서 2014년에 다시 이제 출판을 했거든요. 그 내용도 이제 저희가 다루겠습니다. 이 내용은 잘 없더라고요. 그래요. 책을 찾아봐도 책을 찾아봐도 잘 없고 사람들이 몰랐던 것 같아. 관심도 없고 너무 벌써 60년 전 책인데 거의. 그쵸. 예. 근데 여러분 저희 2부 영상에 오시면요 거의 55년 동안 밝혀지지 않은 정말 45년이군요. 네. 비밀에 쌓여있던 갈매기의 꿈 4부 내용도 들으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그럴까요? 네. 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